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거TV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진 실리카겔의 김민수입니다. 네, 민수님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공연 놀이도감이라는 또 다른 자아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연을 했어요. 한동안 어쿠스틱 기타만 계속 치다가 배신자.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지금 전기 악기를 이제 다루는데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친구죠. 네, 저도 뭐 작업하고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그렇죠. 이 네. 리뷰는 되게 오랜만에 네. 또 민수님이랑 또 같이 맞아요. 찍게 됐네요. 네. 근데 돌아온 악기가 무지막지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평소보다 저희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압도됐어. 네.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무그 1입니다. 네, 무그 1이에요. 무지막지하네요, 그죠? 엄청 크고 네. 이거를 이 위에서 찍는 이 카메라가 과연 이 규모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화면으로 보면 이 크기가 짐작이 잘 안 가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커.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어디다 두냐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도 두 사람이 들기에도 이거 네. 잠시만 이런 느낌으로 무게 플러스 이제 가격 저것 때문에 네. 더 긴장해야 되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네, 우선 네.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100만 원. 이게 두 종류가 있죠. 네. 8폴리짜리 모델과 이제 16폴리짜리 모델. 네, 얘는 16폴리인데 네. 더 비싼 모델이죠. 이게 1,100만 원. 네, 그리고 8개 보이스짜리가 850만 원. 1,000만 원대의 악기를 쳐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일본 갔을 때 메모리 무그 한번 만져보긴 했거든요. 그래도 잠시 이렇게 그냥 샵에서 만져보는 거랑 이렇게 앞에 두고 실제로 연주하는 거랑 그쵸, 네, 또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이게 무구에서 처음 무구 원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라고 그걸 했을 때 아이고 일을 냈구나. 네. 딱 봐도 그 예전에 메모리 무구의 어떤 그 형태를 네.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과 폴리포닉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거를 보여주면서 저게 과연 얼마일까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메모리 무구 같은 거는 진짜 엄청나잖아요. 한 그것도 2천만 원 네, 줘야 그것도 사실 그냥 단순히 뭐 미니 무구 옛날 거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와 이런 느낌인데 네. 이제 가격에서 너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건 내 거 아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엄청 고가의 그렇죠. 악기였는데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나왔더라. 외국 어딘가에서 일어난 그냥 네. 작은 일 약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딱 앞에 두고 연주를 해보니까 뭔지 모를 압도적인 어떤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디사이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으니까 이거를 링고에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가격대죠, 사실. 맞아요. 어쨌든 이거를 놔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걸 수입사에서 리뷰 때문에 대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손을 한번 딱 대는 순간 놔야겠구나. 어떻게든 영혼을 팔아서라도 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도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미니 무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무구 하면 저는 미니 무구 좀 그런 게 있고 그 이상 뭐 나오면 뭐 보이스 많은 미니 무구 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당했죠, 지금. 네, 무구 모듈러 티셔츠를 오늘 입고 왔는데 링고TV의 감독님이 해외 갔다 오면서 사갖고 저한테 줬는데 딱 오늘을 위해서 그러네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 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지 또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사치일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모그 신디사이저답게 예. 우드 천지 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네, 메이플 재질인 것 같죠? 네. 나 비싸다라고 하는 걸 나무에서 먼저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사실상 얘기할 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모그 신디사이저의 뭐 완성도라든지 이게 뭐 1,200만 원 하는 신스도 아니고 그쵸. 엄청나게 고가의 신스다 보니까 보통은 이럴 때 1, 20만 원짜리 신스도 아니고 라고 대하게 돼 있는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네. 네, 이상해지네요 느낌이 참. 네. 아무튼 이런 뭐 만듦새에 대한 거는 뭐 없어요. 그냥 엄청나다.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고 무겁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제 메모리 무구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거 메모리 무구를 뭔가 어떻게 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요 은색 테두리에 까만색이랑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딱 그거를 연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부티크 신스일수록 좀 오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드에서 좀 허점이 있으면 뭐 5년 있다 고장나고 10년 있다 고장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 무구든 미니 무구든 옛날에 70년대 있던 거, 80년대 있던 거를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구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있어요. 아웃풋이 스테레오로 있고 서브 아웃풋 있고 인서트 4개 있고 익스터널 뭐 CV도 엄청 뚫어놓고 뭐 랜선까지 뚫어놨더라고요. 2050년에 랜선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다 있다.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가 뒤에 붙어 있는데 폴리포닉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좀 뒤에 있어서 연주자가 이걸 보면서 연주를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없고 이건 이제 어차피 내 거니까 이제 볼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좀 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또 이제 저 사람 1000만원짜리 신스를 쓰나봐 라는 어떤 그런 거 있죠. 1000만원 쓰면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사실. 그쵸?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헤드폰 단자가 앞에 2개 있는 거, 그리고 XY 패드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진짜 무지막지한 놈인 게 전원을 킬 때 펜 돌아가는 배금 소리가 납니다. 하면서 무슨 옛날 컴퓨터 킬 때 나는 그런 소리처럼. 켜볼까요? 키면은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쵸, 좀 당혹스럽죠. 이거 에러 아닌가 싶을 정도의 노이즈고 쓰고 있을 때는 또 조용해요. 그쵸. 근데 킬 때만 그런데 킬 때만 뭔가 테스트 런인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레모니가 있다가 켜지게 되고요. 이게 부팅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아날로그인데 이렇게 부팅 시간이 기나? 좀 약간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이제 패널에 노브랑 스위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이 엄청나게 많은 게 이제 신디사이저에 입문하거나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포감부터 느끼실 것 같은 룩이고요. 신디사이저를 안다 그러면은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라고 되게 반가워할 만한 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씩 살펴보면 왼쪽부터 볼까요? 우선 LF4가 4개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큼직하다 이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줘요. 4개가 또또또또또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 부분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되긴 합니다. 화면에. 요런 끄트머리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가운데 있는 디지털 LCD로 켤 수 있게 해서 여기서 만지고 메뉴 다이브가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메뉴 다이브가 없는 신스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유저들을 배려해서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오실레이터는 역시 미니무구처럼 3개입니다. 3개인데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특이하죠. 일단 여기 이렇게 파형을 바로 볼 수 있는 LCD가 있어요. 미니로그나 그런 데서 있는 약간 그런 것이 있고,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일반적으로 뭐 웨이브폼을 소투스, 스퀘어, 셀렉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래 무구 보이저 같은 데서 사용했던 건 이제 베리어블 웨이브폼 해갖고 이제 트라이앵글부터 이렇게 돌릴수록 소투스로 갔다가 스퀘어로 가는, 스퀘어도 이제 스퀘어에서 펄스 위스가 조정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웨이브폼이 트라이앵글하고 소투스가 있고요. 그러고 웨이브폼 앵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웨이브폼의 각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트라이앵글인데 한쪽으로 쏠면 이제 소투스가 되는. 여기서 펄스로 가려면 이거 이렇게 돌리면 맞아. 뭐로 이렇게 펄스가 되고 이게 믹스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만든 이 파형이랑 요 펄스랑 섞어서 또 이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인데, 이런 신스가 있었나요 근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트라이앵글 아니면 소우투스 채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스퀘어만 있는 채널이 있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나 소우투스는 앵글을 조정해서 웨이브폼을 살짝 선택을 더 할 수 있고, 이 값을 스퀘어랑 섞어서 독특한 어떤 형태의 파형을 만들고, 또 이제 펄스 위스는 또 펄스 위스대로 조정을 하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파형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게 소우투스에서도 이 웨이브 앵글을 조정하면 약간
또 생기기도 하고요. 네. 트라이앵글일 경우에는 이제 점점 소투스로 바뀌는 듯한 느낌. 여기서 이제 스퀘어랑 섞이게 되면 실제로 이게 그냥 톤을 딱 정해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스퀘어로 할래, 소투스로 할래 이렇게 하면 뭔가 딱 거기서 완전 갈려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네. 톤 자체에만 집중해서 오실레이터 웨이브폼을 선택할 수 있는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훨씬 베리어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웨이브 폼 제너레이터가 있다. 네. 그게 3개다. 여기가 되게 신기했어요. 요 웨이브 폼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패널에서 또 정확하게 수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쫙 나오고 있어서 네. 수치를 확인하면서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안 보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걸로만 갈 수도 있고. 네. 폴리포닉으로 들어볼까요? 폴리포닉은 이제 폴리포니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노가 켜져 있는데 모노를 끄고요. 여기 또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모드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폴리 카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available voice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네, 16으로 하면은 이제 16 보이스로 네, 이렇게 16 보이스의 폴리포닉으로. 보이스의 네. 폴리포닉. 끝. 어우 쉣. 이게 네. 이게 아무튼 16보이스를 저기 하는 폴리포닉 신스라는 사실을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건 모노포닉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1000만원인 거예요. 아무튼 폴리포닉을 선택하면 이제 당연히 코드를 우리가 연주할 수 있고 이 노이즈 제너레이터 부분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이즈 제너레이터는 약간 믹서에 딸려있는 그냥 보너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노이즈 제너레이터 자체에 인벨롭이 있어서 어택, 릴리즈, 서스테인 이 3개의 인벨롭이 있는 상태랑 네. 그 오실레이터랑 아예 별개의 인벨롭을 예.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인을 끄면 이제 여러 가지의 노이즈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핑크, 레드, 뭐 화이트, 퍼플까지 다 선택할 수 있군요. 이렇게 네. 뭔가 대놓고 노이즈 제너레이터에 이런 선택지를 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썼네요. 정말. 믹서는 뭐 링모듈레이터에 대한 로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있는 네.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들이 있는데 원래는 뮤트 같은 버튼이 있다거나 해서 네. 아예 소리를 끊어버리거나 뭐 그런 건데 이제 다음에 설명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제 SVF라고 돼 있는 스위치와 레더라고 돼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이제 필터 경로를 어디로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놀라운 거죠. 네, 필터 넘어가 볼게요. 필터로 넘어가면은 State Variable Filter 여기 적혀있던 SVF가 네. State Variable Filter죠. State Variable Filter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버하임에서 주로 쓰이던 방식이고요. 필터가 뭐 하나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가변적인 가변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하면은 사다리 필터, 레더 필터죠. 네. 우리 것도 하나 넣었고 우리에서 뭐 약간 더 플렉서블한 필터도 하나 같이 놨다. 그 2개 있는데 어디로 보낼래? 이런 걸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다 있어요. 예, 너치 필터,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로우 패스. 그리고 이걸 패러렐로 쓸 건지, 예, 시리즈로 쓸 건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제 레더 필터는 보통 하이패스 필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쵸. 그리고 이런 슬로프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레더는 로우 패스 필터의 24dB per 옥타브 그게 레더인데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조금 배신감도 약간 느끼고 사실 야, 레더인데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야 너네 아트리오 따라오냐? 뭐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유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 LP의 24dB만 확실하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죠. 네, 그냥 일반 소어투스 하나만 켜놓고 네. 자 우선 스테이트 베리어 필터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노치 필터. 예. 노치 필터가 상당히 느낌이 좋다. 되게 네, 노치 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좀 색다른 느낌이다. 네, 그 밴드 패스 필터 이것도 좀 색다른데 좀 많이 걸러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하이 패스 필터. 오우, 느낌 되게 좋은데? 로우 패스 필터. 다 아까 들었던 필터죠? 근데 레저넌스, 레저넌스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다 올렸을 때도 깨지는 느낌이 프리퀀시별로 좀 다른 느낌이. 되게 신기한 느낌이다.